이 집 팔았어.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에게 갑자기 집을 판다니요? 저희랑은 정말이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저희는 어디로 가야 수경 씨, 진정하세요. 수경아,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합시다. 이 집은 말이야 내 이름으로 산 거야.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일구니 내 재산이라고. 네가 얼마 전 나를 진작 취급하고 멀리 제주도로 가족여행이랍시고 나만 쏙 빼고 떠났을 때 말이야 나는 그때 결심했어. 이제는 너희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할 차례라고. 이젠 더 이상 너희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했단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평생을 다 바쳐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에게 문득 외면당하는 듯한 싸늘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아프고 허전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4세의 박순희 여사님께서 바로 그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다가 이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던 따뜻하고도 애틋한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리라 생각했어요. 아직 달이 기울지 않아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4시. 세상 모든 소리가 잠든 듯 고요했지만 박순희 여사님은 그 누구보다 먼저 부엌의 형광등 스위치를 딸깍 소리내며 불을 환히 밝혔어요. 낡았지만 손때 묻은 나무 손수레에 달코 다른 행주들과 세정제들을 싣고 30년이 훌쩍 넘는 긴 세월 동안 가사도우미로 살아온 자신의 삶처럼 익숙하고도 지친 움직임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답니다. 그 손수레의 바퀴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끼익 하는 소리마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의 배경음악이 되었어요. 젊은 시절 그녀는 홀로 외아들 김준서를 키우기 위해 정말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잠시라도 쉬면 아들의 학원비, 교복값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녀도 오직 아들 준서가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답니다. 손끝은 갈라지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준서가 밝게 웃어주면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준서가 어엿한 가장이 되어 결혼하고 얻은 손주들, 재롱둥이 민지와 장난꾸러기 서준이의 해맑은 웃음과 꼬물거리는 작은 손들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어요. 식구들이 단잠에 빠져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새벽, 그녀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밥상,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이 반짝이는 거실 바닥, 그리고 아이들 옷가지까지 깨끗하게 삶아져 착착 깨어진 빨래들은 모두 순희 씨의 거칠어진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마치 이 집안의 모든 활기가 그녀의 손길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후,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슬그머니 비쳐 들어오니 참 곱네. 우리 강아지들, 민지랑 서준이. 할머니가 해준 밥 많이 먹고 오늘 하루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커야 하는데? 창밖으로 붉은 빛이 밤도는 새벽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순희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 미소는 마치 새벽 공기처럼 옅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정말이지 꼭 필요한 존재여야만 해.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되뇌는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언제 이 집에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하고도 어두운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와 그녀의 가심을 짓눌렀어요. 그녀는 그저 이 가족에게서 따뜻한 사랑과 존재의 이유를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물결 위로 비친 달빛처럼 희미하고 불안정하게 떨렸죠. 끓고 있는 국 냄새, 노릇하게 구워지는 생선 냄새가 부엌에 가득 퍼지는 가운데 순희 씨는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족을 섬길 다짐을 다시금 했지만 그 굳은 다짐 속에는 애써 외면하려던 작은 불안감이 마치 차가운 새벽 공기처럼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그 불안감을 꾹꾹 눌러 담고 다시금 손놀림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순희 씨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가족을 보살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주방에 나와 식구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렸고요. 며느리 이수경 씨의 불편한 내색에도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하지만 이런 순희 씨의 헌신적인 돌봄에도 불구하고 수경 씨의 태도는 신기할 만큼 점점 더 차가워졌답니다. 마치 한겨울 새벽 공기처럼 싸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순희 씨가 밥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식탁에는 아직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그때 수경 씨는 순희 씨에게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고 냉정한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딱딱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요. 청소는 오전 10시까지 꼭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침실 창문틀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경 씨는 순희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업무 보고를 받는 상사의 눈처럼 날카로웠답니다. 순희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빨래는 유색 옷과 흰색 옷을 반드시 분리해서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혹시라도 색깔이 섞여서 옷이 상하면 곤란하니까요. 저희 옷은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 모르니 어머니 옷이랑은 절대 섞지 말아주세요. 수경 씨의 목소리는 한 음절 한 음절 또렷하게 순희 씨의 귓가에 박혔어요. 순희 씨는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는 6시 정각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배고파하니까요. 수경 씨의 말은 정말이지 고용된 가정부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어요. 순희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려 애썼지만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가정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드는 아픔을 느꼈어요. 며칠이 더 흘렀어요. 순희 씨는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된 일과 육체적인 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점점 더 지쳐갔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편히 잠들지 못했고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눈을 뜨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순희 씨는 과로로 인한 심한 몸살로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새벽 5시 즈음 온몸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덮쳤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로 온몸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뒤척이는 순간 으윽 하는 신음과 함께 몸이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마비되는 기분이 들었죠. 엄마야, 이렇게 아파서 어쩌나.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순희 씨의 흐릿한 시야에 아들 준서 씨와 며느리 수경 씨가 놀란 얼굴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역력했지만 순희 씨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순희 씨의 불안감을 현실로 만들었답니다. 그들의 걱정은 순희 씨의 건강보다 당장 멈출 집안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 지금이 몇 시인데? 그럼 내일부터 아침밥은 누가 해? 애들은 학교 가야 하는데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서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과 불만이 더 크게 묻어났어요. 순희 씨는 아들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밥 걱정부터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맞아요, 어머님. 아이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것도 문제인데요. 제가 당장 아침에 애들을 데려다 줄 시간이 안 되잖아요. 일단 병원은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저녁은 어쩌죠? 수경 씨는 병원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아이들 걱정부터 늘어놓았어요. 병원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은 순희 씨의 고통스러운 얼굴보다는 멈춰버린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순희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무료 가정부처럼 그들이 필요한 순간에만 존재해야 하는 도구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온몸을 짓누르는 병마의 고통보다 더 사무치는 마음의 고통이 그녀를 덮쳤어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그 누구도 순희 씨의 눈물을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그저 자신의 불편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순희 씨는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이 차갑고 서늘한 현실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 순희 씨의 허리는 정말 오랫동안 그녀의 비밀스러운 고통이었어요. 매일 아침 차가운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식구들 밥을 준비할 때마다 쿡쿡 쑤시는 통증이 허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거나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 때면 마치 찢어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아픔이 허리를 잡아챘답니다. 그래도 순희 씨는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애써 외면하며 견뎌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74세 순희 씨의 허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어머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걷지도 못하실 수 있어요.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희 씨는 마치 얼음물에라도 빠진 듯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어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준서야,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 라고 말을 꺼냈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준서 씨의 한숨 소리에 순희 씨의 가슴은 이미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내 직접 아들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준서 씨의 얼굴에는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당혹감이라는 감정이 스쳤던 것 같았어요. 순희 씨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 내 아들이 걱정하는구나 하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도 빠르게 사라져버렸어요. 준서 씨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답니다.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요? 그럼 엄마가 수술하는 동안에 집안일은 누가 하죠? 매일 아침 식사도 해야 하고 애들 학교 등원시키는 일도 보통이 아닌데 당장 애들도 봐야 하는데 누가 아이들을 돌보죠? 수술 후 회복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준서 씨의 눈동자는 엄마의 고통이나 엄마가 겪을 수술의 두려움보다는 당장 자신의 눈앞에 닥칠 불편함과 집안일의 공백에만 맞춰져 있는 듯 보였어요. 그의 시선은 순희 씨의 어그를 피하고 엉뚱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오르다 이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그저 이 집의 가정부였나? 내 아들에게 나는 그저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쓰디쓴 자괴감이 밀려왔답니다. 결국 순희 씨는 아무도 모르게 홀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천장에 밝은 무영등을 올려다볼 때 그녀는 아,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섬뜩한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길고 긴 수술이 끝난 후 순희 씨는 홀로 회복실에서 쓸쓸히 눈을 떴어요. 옥신거리는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옆 침대에선 가족들이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처절한 외로움이었답니다. 병실에는 정맥 주사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와 의료기기들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며칠이 지나 퇴원하는 날 아침 병실 문 앞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며느리 수경 씨였답니다. 순희 씨는 아, 그래도 며느리는 나를 걱정해서 와주었구나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수경 씨를 바라보았죠. 수경 씨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순희 씨의 짐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 그래도 짐을 들어주러 왔구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희망은 수경 씨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마치 유리 조각처럼 파편이 되어 순희 씨의 마음을 찔렀답니다. 어머니, 퇴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복은 잘 되고 계신가요? 혹시 내일부터 바로 집안일 하시는 건 무리가 없으실지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많이 찾아서요. 당장 저녁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다음 주부터 아이들 학교 개학이라 아침밥도 걱정돼서요. 수경 씨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어요. 마치 어제도 그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고 오히려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어조였답니다. 순희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막 허리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눈앞에 수경 씨가 마치 그림자처럼 멀게 느껴졌답니다. 순희 씨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얼굴에 칠해져 있던 모든 색깔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이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어요. 평생을 다 바쳐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에게 그것도 수술을 받고 나온 직후에 이토록 잔인한 외면을 당하다니요.
순희 씨는 깊은 고통과 함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뼈아픈 상실감에 휩싸였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고 삼켜냈어요. 순희 씨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쇠맛이 나는 것 같았죠. 이젠 더 이상 정말 단 한순간도 이렇게는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직감했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굳건히 지켜왔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이 고통스러운 상실감은 과연 74세 순희 씨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이제 그녀의 인생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답니다.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순희 씨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던 것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만 며느리 수경 씨의 독촉은 그 모든 걱정보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그 한마디가 마치 명령처럼 들렸던 것 같았어요. 결국 순희 씨는 덜 아문 허리를 애써 고추 세우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부서져 들어오는 시간, 다른 식구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때 순희 씨는 삐걱이는 무릎과 쿡쿡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차가운 싱크대 앞에 섰어요. 칼질 한 번에도 등줄기가 시큰거렸고 냄비 하나를 드는 것조차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답니다. 그래도 순희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문득 밀려오는 극심한 허리 통증에 순희 씨는 잠시 모든 것을 멈췄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파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고요.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하게 마비되는 듯한 감각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쉬었답니다. 겨우 몸을 가누며 화장실에 가려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옮겼어요. 마룻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에 그대로 느껴졌고요. 온몸이 삐걱이는 낡은 태엽 인형처럼 느껴졌어요. 간신히 거실을 지날 무렵이었어요. 닫힌 방문 틈새로 아들 준서 씨와 며느리 수경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대화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둘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는 다르게 낮고 진지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 순희 씨의 발걸음이 무의식적으로 멈췄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순희 씨의 심장을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처럼 그들의 대화는 순희 씨의 다친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정말이지 요새 들어 이런 생각이 부쩍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어머니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주말에도 훨씬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허리도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러다 큰일 나면 누가 책임져요? 밤중에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자꾸 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하기도 했고요.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결국 우리만 더 힘들고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맞아요, 오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계속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붙어 지내는 게 어머님께도 저희한테도 그리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답니다. 요새 요양원도 예전 같지 않게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다고 들었고요. 또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으니 어머님 건강관리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저희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낫지 않을까요?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도 서로의 공간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순희 씨의 귓가에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비수처럼 박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고요. 동시에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갓 잡은 물고기처럼 불안하게 흔들렸고요. 손끝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눈앞은 뿌옇게 흐릿해졌어요. 마치 짙은 안개라도 낀 것처럼 모든 풍경이 흐릿하게 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낳고 키운 아들과 정성껏 보살펴온 며느리에게 자신이 그저 짐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순희 씨의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지난 74년간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이 온몸을 휘감았답니다.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비참한 조롱으로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유리조각처럼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답니다. 파편들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러오는 듯한 고통에 순희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순희 씨의 두 눈은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허공을 응시했어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텅 빈 시선이었답니다. 이제껏 살아온 74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어요. 마치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심장이 메마른 흙처럼 바스러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서서히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고요. 손끝에서는 가니자란 떨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삐걱거리는 문고리를 잡은 순희 씨의 손에는 이제 막 겪은 충격과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선 한 여인의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만 같았어요. 과연 그녀는 이 얼음장 같은 절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그녀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 이수경 씨의 싸늘한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차가운 기운이 마치 한겨울 새벽의 칼바람처럼 순희 씨의 심장을 스치는 듯했어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면서 마치 녹슨 못으로 마른 가지를 긁는 소리처럼 거슬리고 아팠답니다. 순희 씨는 침대 옆에 놓인 물 한 잔을 채 마시지도 못하고 겨우 힘겹게 몸을 뉘었어요. 허리 수술 부위가 옥신거리는 통증은 둘째치고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눈꺼풀을 꾹 감았어요. 흐르는 눈물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밤이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니 익숙했던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이 집이, 이 침대가 온전히 제 것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집안은 부산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어요. 제주도로 떠나는 아들 가족의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대화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지만 순희 씨에게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매알 같았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새 지저귀는 소리보다 더 시끄럽고 경쾌한 소리들이었어요. 주방에서는 며느리가 토스트를 굽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쨍한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 속에서 순희 씨는 홀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수술한 허리가 쑤시고 마음은 더 무겁게 짓눌렸어요. 어제 그 말이 정말 꿈이었으면 하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깥에서는 김준서 씨가 여행 가방을 차에 싣는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몇 개의 가방을 트렁크에 모두 넣었는지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는 듯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마치 잊고 있었던 숙제라도 떠올린 사람처럼 순희 씨의 방문 쪽을 힐끗 돌아봤어요. 그의 시선은 아주 짧았고 거기엔 미안함이나 걱정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의무감 같은 것만 담겨있는 듯했어요. 순희 씨는 이불 틈으로 아들의 그런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출발해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준서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계산을 마쳤다고 말하는 듯한 감정 없는 투였답니다. 대문 밖에서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싣다 말고 차문을 열기 직전에 그 짧은 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그 한마디가 순희 씨의 찢어진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파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어요. 편히 쉬세요라니 그 말은 듣는 순간 순희 씨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 휴가 떠나는 주인을 대문 밖에서 배웅하는 듯한 끔찍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지난 며칠간 그들의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개어주었던 무료 가정부가 드디어 주인의 휴가 덕분에 잠시 쉬게 된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는 덜컹거리는 차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리고 이내 멀어져가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쨍한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제주도로 향하는 차가 대문 밖을 완전히 벗어나 시야에서 사라지는 동안 순희 씨는 텅 비어버린 거실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자동차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자 집안에는 섬뜩할 만큼의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공기마저도 얼어붙은 듯한 적막함 속에서 순희 씨는 온몸의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허리 수술 부위까지 서늘하게 파고드는 듯했어요. 순희 씨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먼지가 쌓인 거실장 한켠에 꽂혀있던 낡은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색이 바랜 서류철이었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류철을 끌어당겨 보니 그 안에는 30년 전 순희 씨의 닳고 다른 손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고생을 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이 집을 장만했을 때 받았던 등기부 등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순희 씨의 지난 삶의 모든 힘적과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했어요. 낡은 서류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순희 씨의 눈빛이 스르륵 변하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절망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엔 더 이상 주저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단단하고 차가운 결심의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순희 씨의 얼굴 전체에 서서히 피어나는 듯했어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맹수처럼 순희 씨는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오후 순희 씨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마음속에서 들끓었고 그 감정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심장을 지배했어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다봤고요. 화면 속 자신의 초췌한 모습과 얼핏 스치는 며느리의 싸늘한 뒷모습이 교차하며 떠올랐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순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열고 몇 년 전 옆집 할머니가 집을 내놓았을 때 받았던 공인중개사 명함을 찾아 어렵게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뚜, 뚜, 뚜 하는 신호음이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느리고 불규칙하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거기 김철수 공인중개사 사무실 맞으시죠? 저 박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을 당장 팔아달라고 하려고요. 네, 여기 성남동에 있는 그 집이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순희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낮고 단호했다고 해요. 마치 오랫동안 침묵했던 화산이 폭발 직전에 내뿜는 묵직한 지열처럼 느껴졌어요. 공인중개사는 순희 씨의 말에 깜짝 놀랐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요. 조용했던 사무실에서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을 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도 고요하고 평온했다고 순희 씨는 생각했어요. 마치 모든 감정이 마비된 듯 했거든요.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 기분이었답니다. 네, 팔아주세요. 제가 더 이상 여기 살 이유가 없게 됐어요. 가격은 시세대로 적당히 맞춰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처분해 주셨으면 해요.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순희 씨는 공인중개사의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일말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고요. 어떤 유혹이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공인중개사는 순희 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강한 의지에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하며 서류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듯 매물 등록부터 매수자 물세까지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놀랍게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계약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답니다. 순희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가슴 한편이 시큰했지만 후회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친구 경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희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정다웠어요. 경희야, 잘 지내니? 나 순이야. 허리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그런데 나 너한테 할 이야기가 좀 있어. 순희 씨는 경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부터 울진으로 이사해서 작은 집을 얻어 살아가고 싶다는 소박한 꿈까지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순희 씨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에게서의 위로와 공감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경희 씨는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순희 씨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답니다. 소화기 너머로 경희 씨가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순희 씨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홀로 감당했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지요. 경희 씨의 따뜻한 위로와 적극적인 도움의 제안에 순희 씨는 본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어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고 감사했어요. 경희 씨와의 통화가 끝난 후 순희 씨는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조금은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며칠 뒤였어요. 멀리 제주도의 따뜻하고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을 아들 가족이 환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답니다. 순희 씨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모아왔던 작은 살림살이들과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들, 그리고 손때 묻은 앨범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며 그녀는 먼지 쌓인 과거를 떠올렸답니다. 이 집에서 보냈던 지난 세월의 희로애락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김준서 씨와 이수경 씨, 그리고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그들은 상기된 얼굴로 제주도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마치 자신들이 집주인인 양 자연스럽게 들어왔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은커녕 오랜만에 여행에서 얻은 기분 좋은 활력이 가득했어요. 제주도의 따뜻한 햇살과 바다 내음이 그들에게서 풍겨나오는 듯했지요. 엄마, 저희 다 잘 다녀왔어요. 아유, 비행기가 좀 흔들려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했답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집은 잘 지켜주셨지요? 아유, 어서 가서 씻고 좀 쉬어야겠어요. 정말 바다 색감이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수경 씨는 순희 씨에게 건성으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캐리어를 끄는데 더 신경을 쓰는 듯했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낯선 택배 상자 더미를 향하고 있었지요. 김준서 씨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거실로 들어서다가 멈칫했어요. 그의 시선도 이수경 씨와 마찬가지로 쌓여있는 택배 상자에 고정되었고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답니다. 순희 씨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어요. 그 차가운 시선 속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답니다. 분노도 슬픔도 서운함도 그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답니다. 다들 잘 다녀왔니? 순희 씨의 목소리는 너무도 담담하고 평온했어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답니다. 그 소리에 김준서 씨는 그제야 순희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기운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네, 엄마, 덕분에 잘 쉬다 왔어요. 와, 정말 제주도 너무 좋던데요? 근데 엄마,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택배 상자가 이건 무슨 짐이에요? 설마 저희 뭐 시킨 거 있나요?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짐을 다 꺼내놓으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평소랑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이수경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활기차지 않았어요. 불안감에 젖어 있었고요.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빛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답니다. 순희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정지시키는 듯한 속도로 입을 열었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너무나도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어요. 이 집 팔았어. 순희 씨의 너무도 담담하고 건조한 말에 김준서 씨와 이수경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유리 조각처럼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그들의 입은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마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집안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정적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답니다. 순희 씨의 입에서 방금 튀어나온 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파장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아들 준서 씨와 며느리 수경 씨는 정말이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식탁 위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던 희미한 김이 그들의 얼어붙은 표정을 따라 흐르는 듯했어요. 며느리 수경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요. 마치 백지처럼 하얗게 변해서 눈동자만 짙은 공포로 흔들렸어요. 아들 준서 씨의 눈동자는 마치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들렸고요. 그들은 마치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듯 쥐죽은 듯 고요했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조차 움직이지 않는 정적이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수경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는데 그 소리가 쨍하게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에게 갑자기 집을 판다니요? 저희랑은 정말이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준서 씨의 목소리는 마치 억눌렸던 비명처럼 터져나왔어요.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순희 씨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요.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의 시선은 순희 씨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순희 씨의 표정은 마치 돌처럼 단단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집을 판다니? 엄마가? 왜?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수경 씨는 마치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쩔 줄 모르는 당혹감과 동시에 자신들의 안위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짙은 짜증이 함께 배어 있었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렸고 식탁 아래에서 그녀의 무릎은 불안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마치 구명보트를 찾는 사람처럼 순희 씨의 얼굴을 헤매고 있었지만 순희 씨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경 씨는 순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지난 날을 되짚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하는 원망이 치밀어 올랐답니다. 상담? 너희는 내가 이 집에서 너희 시중을 들며 살았던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허리가 부러져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결국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도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몸은 괜찮은지 정말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준 적이 있었니? 이 집은 말이야 내 이름으로 산 거야.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일군 내 재산이라고. 너희가 얼마 전 나를 짐짝 취급하고 멀리 제주도로 진정한 가족여행이랍시고 나만 쏙 빼고 떠났을 때 말이야. 나는 그때 결심했어. 이제는 너희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할 차례라고. 이젠 더 이상 너희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했단다. 순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마치 화라산처럼 뜨거웠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아들 부부를 똑바로 응시했고요.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준서 씨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려 했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마치 자석처럼 그의 시선을 잡아 끄는 듯했어요. 수경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어떤 변명도 내뱉을 수 없었을 거예요. 거실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요란하게 울리는 것 같았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순희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어요. 창문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맴매 물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도 이 싸늘한 공간 속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답니다. 순희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을 응시했어요. 차가 식어버린 만큼 자신의 마음도 이제는 차갑게 굳어버렸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았답니다. 순희 씨의 말은 마치 벼락처럼 그들의 귓가를 강타했어요.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듯 또렷하게 그날의 상처를 끄집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섞여 있지 않았답니다. 오직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어요. 준서 씨와 수경 씨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순희 씨의 단호한 태도와 차가운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진심 없는 사과의 말들이 겨우 터져나왔지만 순희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니? 하고 말하는 듯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서 씨와 수경 씨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듯 얼굴이 수척해졌고요. 밤마다 둘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순희 씨의 방까지 들려오곤 했답니다. 순희 씨는 모른 척했지만 그들의 불안감은 순희 씨에게도 전해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이미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고요. 드디어 이사를 떠나는 날 아침, 며느리 수경 씨의 이모인 경희 씨와 손녀 아리가 순희 씨를 배웅하기 위해 작은 트럭 앞에 서 있었어요. 아리는 순희 씨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아리의 눈망울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순희 씨는 그런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아리의 작은 손이 순희 씨의 주름진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응, 아리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만의 작은 집에 가서 살 거야. 아리가 보고 싶으면 할머니한테 놀러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희 씨는 아리의 작은 볼에 입을 맞추었답니다. 경희 씨는 말없이 순희 씨의 짐을 트럭에 싣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촉촉하게 맺혀 있었지만 순희 씨를 응원하는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준서 씨와 수경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들은 트럭 뒤편에 서서 마치 죄인처럼 순희 씨의 짐이 실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작은 짐들이 모두 트럭에 실리고 순희 씨는 경희 씨와 아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순희 씨는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답니다. 창밖으로 경희 씨와 아리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리는 울음을 터뜨리는 듯했어요. 순희 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했던 동네 풍경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순희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찡했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후련함이 더 크게 밀려왔답니다. 74년 인생 처음으로 박순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는 듯했어요. 울진 바닷가에 마련한 작은 집으로 향하는 길, 트럭 창문을 통해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순희 씨의 뺨을 스쳤어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렸고요. 멀리 수평선에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작은 어선들이 점점이 떠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답니다. 마음속에 묵혀있던 짐들이 마치 바닷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은 오롯이 나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해방감이었답니다. 여러분, 울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순희 씨는 정말 꿈만 같은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우며 그녀를 부드럽게 깨웠고요. 짭짤한 바다 내음이 실린 신선한 공기는 폐 깊숙이 들어와 순희 씨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답니다. 순희 씨는 그 작은 마당에 앉아서 아리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아리는 순희 씨의 발치에 바짝 붙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고요. 순희 씨는 그런 아리의 보드라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가끔은 경희 씨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와서는요. 둘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어요. 경희 씨는 순희 씨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고요. 순희 씨는 경희 씨와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순희 언니, 오늘 아침 바다는 파도가 잔잔하네요. 꼭 언니 마음 같아요. 하고 경희 씨가 속삭이면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경희 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아 하고 답했어요. 순희 씨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요. 이 석 달의 시간은 마치 그녀의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을 치유해주는 선물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녀는 작은 텃밭에 상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기도 했고요. 갓 핀 꽃들의 향기를 맡으며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요.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어요. 순희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고요. 아리는 순희 씨의 무릎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대문 밖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순희 씨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고요. 그 순간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의 아들 준서 씨였어요. 그의 어깨는 한껏 축 처져 있었고요. 며칠 밤을 새운 듯 푸석푸석 찬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가 입고 온 옷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답니다. 마치 먼 길을 헤매다 온 사람처럼 그의 모습은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어요. 순희 씨는 저도 모르게 찻잔을 내려놓았고요. 아리는 낯선 기운을 느꼈는지 으르렁거리며 작게 짖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예요. 순희 씨는 준서 씨의 목소리에 담긴 피로와 슬픔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한편으로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날의 아픔이 마치 쓰린 상처처럼 다시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순희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에 선 준서 씨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은 마치 돌멩이를 밟는 듯 무거웠어요.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답니다. 웬일이니? 여기까지? 순희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준서 씨는 엄마의 말에 어깨를 더욱 움츠렸고요. 고개를 풍 숙인 채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요. 잔뜩 떨리는 숨소리가 순희 씨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순희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옛날 어린아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고 엄마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하던 그 모습을 떠올렸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린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장모님 댁에선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이제는 정말 한계에 부딪혔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매일 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은 안중에도 없으시고요. 수경이가 매일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해요.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면서 엄마 이름을 불러요. 엄마, 엄마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밤 울어요.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달려요. 제가 할머니 안 계시면 얼마나 슬픈지 아냐면서요. 준서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결국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요. 그는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답니다. 순희 씨는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어요. 한때는 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순희 씨의 마음속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솟아올랐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녀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연민과 함께 새로운 각오가 서려 있었답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졌어. 이 석 달 동안 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단다. 매일 바다를 보면서 경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어. 너희에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엄마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너희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사는 모습이 엄마에겐 가장 큰 효도란다. 순희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준서 씨는 엄마의 단호한 눈빛과 목소리에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고요. 그의 어깨는 더욱 축 처졌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그런 아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팔을 벌려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 포옹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듯한 위로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건강한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주는 듯했답니다. 준서 씨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고요. 순희 씨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후로도 준서 씨는 종종 순희 씨를 찾아와 안부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지만 순희 씨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태도에 점차 익숙해졌고요.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조용히 다녀가는 아들이 되었답니다. 가끔은 수경 씨와 아이들도 함께 찾아왔어요.
수경 씨는 순희 씨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음식들을 내어놓았고요.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재롱을 부리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순희 씨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경희 씨와 소박한 담소를 나누며 때로는 홀로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았어요. 순희 씨는 자유로워졌고요.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났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박순희 여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희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와 깊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